2025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이화자 69살. 침대 옆 낡은 디지털 시계가 4시 32분을 가리킨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진다. 요즘은 늘 그렇다. 잠이 얕아서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진다. 화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무릎이 뻐근하다. 침대 옆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꽃무늬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든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두툼한 회색 털실 조끼를 걸친다. 단추는 3개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꿰맬 생각은 하지 않았다. 누가 보겠어. 욕실 거울 앞에 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 눈두덩이는 처져 있고 눈썹은 성글게 빠져서 반쯤 지워진 것처럼 보인다. 입가에는 깊은 팔자주름이 파여 있고 턱선은 흐릿하게 녹아내렸다. 하얀 머리카락은 기름기 없이 푸석푸석하게 엉켜 있다. 어제 감았는데도 왠지 칙칙해 보인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긴다. 빗질은 나중에. 세수도 찬물로 대충. 크림? 그런 건 몇 년째 사지 않았다. 딸이 쓰다가 남은 거 쓰거나 안 쓰는 걸로 대충 발랐다. 이 나이에 좋은 거 발라봤자 뭐 하겠어. 옷장을 연다. 안에는 비슷비슷한 옷들만 걸려 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 회색 후리스, 갈색 니트 조끼, 남색 트레이닝 복상이. 모두 빛이 바랜 목 부분이 늘어난 옷들이다. 화자는 주저없이 낡은 회색 패딩을 꺼낸다. 소매 끝은 때가 타서 검게 변색되어 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나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 안에는 연두색 체크무늬 블라우스를 입는다. 옷깃은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 바지는 검정색 기모 팬츠. 무릎 부분이 늘어나 주머니처럼 불룩하다.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는다.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평평해졌지만 편하다. 익숙하다. 새 신발을 살 생각은 없다. 이거면 충분해. 거울을 다시 본다. 그저 그런 할머니.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노인. 그게 나다. 화자는 고개를 돌린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감싼다. 5층인데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이틀째다. 계단을 내려간다.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무릎이 시큰거린다. 1층에 내려서자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다. 화자와 눈이 마주친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다. 대답도 없다. 괜찮다. 늘 그랬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을 지나 시장으로 향한다. 손에는 낡은 회색 천장 바구니를 들었다. 손잡이 부분이 해져서 실이 풀어져 있고 바닥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길을 걷는 화자의 모습은 이렇다. 허리가 약간 굽어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고 걸음은 종종 걸음처럼 작고 조심스럽다. 팔은 몸에 붙여 걷고 시선은 대부분 바닥을 향한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할머니, 이건 비싸요. 저쪽에 싼 거 있어요.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던 화자에게 주인이 말한다. 말투는 친절하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다. 화자는 손에 들었던 사과를 도로 내려놓는다. 아,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고개 숙이고 돌아선다. 반찬 가게 앞.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화자도 뒤에 선다. 그런데 옆에서 한 젊은 여자가 새치기를 한다. 화자는 잠깐 눈을 깜빡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뭐 급한가 보지. 계산대 앞. 할머니, 계산대는 저 뒤에요. 화자는 줄을 잘못 선 것을 그제야 깨닫는다.
뒤에 선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쳐다본다. 아이고, 죄송해요. 화자는 허둥지둥 장바구니를 들고 뒤로 물러난다. 귓가가 뜨겁다.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정류장에는 벤치가 하나 있다. 화자가 앉으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재빨리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화자는 잠깐 멈칫한다. 남자는 화자를 보지도 않는다. 그냥 휴대폰만 본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짓는다. 억지 미소다. 괜찮아. 뭐?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난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래도 앉을 곳은 없다. 버스에 겨우 올라탄다. 사람이 많다. 좌석은 모두 차 있다. 화자는 손잡이를 붙잡고 선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이 휘청인다. 옆에 앉은 여고생이 이어폰을 끼고 웃고 있다. 화장이 예쁘다. 입술은 핑크빛이고 머리카락은 윤기가 난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화자는 그 모습을 잠깐 본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다. 창밖을 본다. 창에 비친 자기 얼굴. 주름진 생기 없는 그냥 할머니. 나도 저랬었는데. 집에 도착한다. 5층 계단을 또 오른다. 숨이 찬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다. 신발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다. TV를 켠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어놓는다. 소리만 들린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본다.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사흘 뒤 금요일 오후 화자는 또 버스를 탔다. 병원에 가려고 무릎 약을 타러. 버스는 역시 사람이 많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어머, 화자야. 너 맞지? 화자는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 박미정. 30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다. 이사 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랬다. 밝은 살구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 안에는 크림색 니트, 목에는 연한 하늘색 스카프가 우아하게 감겨 있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은빛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얇은 금팔찌, 손톱은 연분홍색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향. 화자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자신의 낡은 회색 패딩, 때 묻은 손, 엉킨 머리카락이 갑자기 부끄러웠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야, 너 완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미정은 화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핸드크림 냄새가 났다.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화자는 말끝을 흐렸다.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나 시간 있어. 미정은 화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화자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카페. 미정은 카페라테를 주문했고 화자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가장 싼 것. 미정이 먼저 말했다. 야, 근데 너 하나도 안 변했다. 화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늙었지 뭐 너는 그대로네. 예쁘게 살고 있구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늙긴 뭘 늙어. 그냥 꾸미질 않은 거지. 뭐? 야, 우리도 아직 여자야. 왜 스스로 늙은 사람 취급해? 화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나도 한때 그랬어.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전 사라지더라.
거울도 안 봤어.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서 거울을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 무슨?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 그냥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나 아직 60도 안 됐는데? 화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나 좀 챙기자. 나를 위해 살자. 그래서 머리 자르고 옷 좀 사입고 피부가 다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 어떻게? 존중받는 느낌? 그냥 막 대하지 않는 느낌. 말투도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지고. 근데 그게 다 나한테서 시작된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더라고. 화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목이 메었다. 미정은 화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화자야, 너 아직 예쁘잖아. 그냥 너 자신을 좀 돌봐줘. 너를 위해서. 화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 이렇게 산지 너무 오래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면 돼.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질 때 미정이 화자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다. 여기 내 단골 미용실이야. 한번 가봐. 원장님 완전 좋으셔. 화자는 그 쪽지를 꼭 쥐었다. 그날 밤 화자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을 켰다. 밝은 빛 아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름, 점,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빛바랜 피부. 화자는 천천히 얼굴을 만져봤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건 거친 피부, 움푹 파인 주름살. 이게 나야? 그때 갑자기 손녀의 말이 떠올랐다. 여름에 손녀가 놀러 왔을 때였다. 중학생인 손녀는 화자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냄새 나요. 옷 좀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다. 그날 밤 화자는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손녀는 그냥 솔직했던 것뿐이다. 나는 정말로 늙은 냄새가 났다. 방치된 냄새, 포기한 냄새. 화자는 거울에 대고 말했다. 나 나를 너무 버려뒀구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미안해 나한테. 그날 밤 화자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 화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여전히 그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부터 나 좀 달라져 보자. 화자는 샤워를 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비누칠을 꼼꼼히 하고 머리도 2번 감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옷장을 열었다. 늘 입던 옷들. 하지만 오늘은 그걸 입고 싶지 않았다. 화자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발견했다. 이거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코트였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당신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화자는 쑥스러워하며 받았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어디 갈 일도 없는데 아까워서 어떡해. 하지만 오늘은 입고 싶었다.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쳤다. 약간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거울을 봤다. 조금 나아 보였다. 화자는 미정이 준 쪽지를 꺼냈다. 오늘 가보자. 미용실 문을 열다. 오전 10시. 화자는 미용실 앞에 섰다. 라벤더 헤어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다.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 화자는 잠시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지만 용기를 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머리 좀 하려고요. 네,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화자는 거울 앞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이 보였다. 역시나 초라했다. 그냥 좀 산뜻하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얼굴형에 잘 어울리게 해드릴게요. 원장이 다가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어머니, 머리숱 정말 많으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래요? 엉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조금 정리가 필요하긴 해요. 가위질이 시작됐다. 짤각.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어깨까지 오던 긴 머리가 점점 짧아졌다. 화자는 눈을 감았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묵은 세월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30분 후. 다 됐어요. 보세요. 화자는 눈을 떴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은빛 머리카락에 빛이 비쳤다. 얼굴선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왠지 깔끔해 보였다. 이게 나예요? 네. 완전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진짜 예쁘세요. 화자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봤다. 가볍고 부드러웠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다. 피부과의 작은 용기. 미용실을 나와 화자는 길을 걷다가 피부가 간판을 봤다. 피부과. 잠시 망설이다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좀 빼고 싶어서요. 화자는 얼굴 전체에 마구 퍼져 있는 점들을 가리켰다. 20년 넘게 있던 점이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얼굴 전체에 거뭇거뭇점이 많아졌다. 네, 가능해요. 간단한 시술이에요. 10분 만에 끝났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지 떨어지면서 자리 잡을 거예요. 화자는 밴드를 붙이고 피부과를 나왔다. 길을 걸으면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봤다. 짧은 머리, 시뻘개진 얼굴, 베이지 코트.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집에 도착했다. 화자는 옷장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작은 상자가 나왔다.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진주 귀걸이였다. 화자는 그걸 꺼내 귀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은은한 빛이 귓볼에서 반짝였다. 서랍을 더 뒤지니 작은 향수병이 나왔다. 뚜껑을 열었다. 향이 살아있었다. 손목에 한 방울 뿌렸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퍼졌다. 화자는 거울 앞에 섰다. 짧은 은빛 머리, 진주 귀걸이, 베이지 코트, 은은한 향수. 이게 나야?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다. 다시 시장으로. 그날 오후 화자는 다시 시장에 갔다. 같은 길, 같은 시장.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어머, 어르신 오늘 완전 다르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머리 자르셨어요? 진짜 예쁘세요. 화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오늘은 나도 좀 예쁘게 살고 싶어서요. 그래야죠. 이 사과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다. 화자는 깜짝 놀랐다. 며칠 전만 해도 싼 거 사세요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반찬 가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오늘 분위기 완전 달라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그냥 머리 좀 잘랐어요.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하나 서비스예요. 반찬 가게 주인은 김치 한 봉지를 덤으로 넣어줬다. 화자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달라진 거지? 하지만 알았다.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다. 버스 안에서 시장을 나와 버스를 탔다. 이번엔 자리가 있었다. 화자는 창가 쪽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화자는 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짧은 머리, 진주 귀걸이, 잔잔한 미소.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나 이렇게 생겼구나. 살아온 세월이 묻은 주름마저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화자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귀걸이 예쁘시네요. 화자는 깜짝 놀라 귀를 만졌다. 아, 고마워요. 오래된 거예요. 빈티지 느낌 나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이에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휴대폰을 봤다. 화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게다가 칭찬을.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화자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 손녀 지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을 가져왔다고 했다. 어머, 지민아. 어서 와. 지민은 할머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뭐 하신 거예요? 응, 머리 좀 잘랐어. 완전 예쁘세요. 진짜 할머니 아니신 줄 알았어요. 지민은 할머니 주위를 빙 돌며 구경했다. 귀걸이도 하셨네? 향수도 뿌리셨어요? 와, 할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화자는 쑥스러워 웃었다. 그래, 그렇게 달라 보여? 네, 완전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사진을? 화자는 평생 사진 찍는 걸 피해왔다. 나이 들어서 사진 찍으면 뭐 하나 싶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여기 서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본 화자는 놀랐다. 사진 속에 나는 할머니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예뻐요. 제가 저장할게요. 지민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번엔 그런 말해서 미안했어요. 응? 무슨 말? 할머니 냄새 난다고 그런 말이요. 진짜 미안했어요. 화자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그 말 해줘서 할머니가 정신 차렸어. 네. 너 덕분에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게 됐어. 고마워.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저녁에 산책. 지민이 돌아간 후 화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화자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옆 벤치에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할머니도 노을을 보고 있었다. 화자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게요. 오늘 노을 예쁘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녁마다 산책 나와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노을을 봤다. 할머니가 말했다.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아, 고마워요. 오늘 잘랐어요. 잘 어울려요. 저도 한번 잘라볼까 봐요. 하세요. 기분 진짜 좋아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헤어질 때 할머니가 말했다. 또 봬요. 여기서. 네. 또 봬요. 화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다. 나 친구를 사귀었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화자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섰다.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랐다.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저렴한 로션이었지만 바르니까 피부가 촉촉해졌다. 머리를 빗고 귀걸이를 했다. 진주 귀걸이는 이제 매일 착용했다. 옷장을 열면 여전히 낡은 옷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화자는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을 골랐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 바지, 그리고 베이지 코트. 거울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내가 보였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달랐다. 밝아졌다. 살아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변화. 화자는 이제 동네를 걷는 게 즐거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안녕하세요. 화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뭐 사가세요? 고등어 좀 주세요. 네, 신선한 걸로 드릴게요. 말투가 달랐다. 존중하는 말투였다. 버스를 타면 가끔 누군가 자리를 양보했다. 어르신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화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앉았다. 창밖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것이다. 그날 밤 화자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갔다. 사진 속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화자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나 요즘 좀 달라졌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화자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사준 코트, 이제야 입었어. 미안해. 진작 입을 걸 그랬어.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그랬어. 당신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화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아마 예쁘다고 했겠지.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 여보, 나 이제 좀 행복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화자는 남편 사진에 입맞춤했다.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2025년 11월 초, 화자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화자는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다. 하얀 머리도 그대로였다.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었다. 표정이 달랐다. 행복해 보였다. 화자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귀걸이를 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늘은 연보라색 니트. 남편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향수를 손목에 한 방울. 거울을 다시 봤다. 응, 괜찮아.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월에 지는 게 아니다.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자.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나 자신아. 진작 이렇게 살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말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